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실제로 그 수학 공부하는 영상을 찍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더라고요. 제가 공부하는 방법이 많이 특이한데 특히 이 수학이 진짜 많이 다릅니다. 다른 분들하고. 그래서 그걸 갖다 설명하기 위해서 이런 시간을 마련했고요. 오늘은 닉네임을 정해 주신다면 그냥 일단 포샤로 할게요. 베니스의 상에 나오는 똑똑한 여자인 포샤를 이분 닉네임으로 정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코코님은 저번 주에 계셨던 분이고요. 자, 여러분들 수학 고민 많이 되시죠? 근데 수학은요, 사실 굉장히 쉽습니다. 중학교 수학은 예를 들어서 제가 생각하기엔 한 100문제만 외우면 돼요. 고등학교 수학은 예를 들어서 한 600문제만 외우면 됩니다. 그러면 웬만하면 1, 2등급까지 나와요. 좀 머리가 좋은 분들은 충분히 1등급 나오고요. 확실하게 1등급을 기어코 맞겠다. 한 1000문제만 외우면 됩니다. 근데 1000문제 진짜 별거 아니잖아요. 그죠? 1000문제라면 1년 안에 끝내려면 하루에 3문제만 외우면 돼요. 여기서 외운다라고 표현하는 거는 수도 없이 복습하고 암기도 끝나고 이해도 끝나야 되기 때문이죠. 근데 일반적인 방식으로 써가지고 만약 수학을 복습하려면 1000문제 외우는데 어쩌면 10년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적절하게 쓰는 것과 눈으로 보는 것을 섞어야 됩니다. 그 비율은 눈으로 보는 게 90%, 쓰는 게 한 10% 정도가 굉장히 황금 비율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오늘 샘플로 제가 공부하는, 저도 이제 학생을 가르쳐야 되는 입장에서 요즘 수학 문제도 어렵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도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굉장히 머리가 나쁩니다. 그래서 저도 끊임없이 공부를 안 하면 설명해 주다가 제가 이제 더 헤매게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 제가 실제로 공부하는 걸 들고 왔습니다. 보시면 이거는 뭐냐면요. 제가 꾸준하게 모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정도 자신이 웬만큼 생기면 그때 이제 묶어가지고 8문제 기준 뒤에 뒷페이지까지 16페이지 정도씩 묶어가지고 빼놓습니다.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실제로 공부하고 있는 저건데요. 여기 왼쪽에 보시면 아시겠지만 문제에 대한 간략한 요약, 그 다음 밑에는 풀이 과정이 나오고 여기에는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관계가 되건 안 되던 그 공식들, 어려운 공식들을 계속 쓰는 버릇을 제가 가지고 있어요. 공식들은 1000번 복습해야 잘 읽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 오른쪽 이거는요, 이제 최근 제 이론에 의하면 그냥 이것만 보고 눈으로 복습하게 되면 잘 이해가 안 돼요. 머릿속에 잘 들어가지 않는다고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걸 갖다 이제 보조로 쓰고 있어요. 그래서 보조 페이지가 필요하다. 이게 이제 최신 이론입니다. 이 보조 페이지를 갖다 해가지고 이렇게 앞뒤로 2장씩 묶어가지고 하나의 그 페이지처럼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이 뒷페이지는 뭘 하냐면요. 앞에 페이지에서 어려웠던 것,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을 갖다 틈틈이 여기다 한 줄이나 두 줄씩 쓰는 용도로 사용하고 있어요. 자, 이런 식으로 쓰면은 이게 일종의 모람모람 노트 수학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문제에 대한 간단한 요약, 그 다음에 문제 풀이가는 과정,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관련되거나 관련되지 않은 여러 가지 외워지지 않는 공식들, 그 다음에 여기 뒷페이지에는 앞에 것 중에서 잘 이해가 안 되는 것들, 안 되는 부분들을 한 번씩 써보는 거, 여기는 끊임없이 늘어나는 거죠. 복습하면서 틈틈이 더 늘고, 교정도 하고, 수정도 하고. 이 오른쪽 페이지에는요, 깨닫는 점이나 그림이나 추가적인 느낌, 깨달음 같은 걸 쓰는 칸이에요. 여기는요. 그리고 요거는 말씀드렸다시피 추가적으로 외워야 될 사항들을 한 번씩 더 써보는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렇게 묶어서, 그죠? 원 페이지, 그 다음에 보조 페이지를 이렇게 2장씩 묶어가지고 한 묶음으로 8개 정도씩 묶는 걸 한 묶음이라고 부르고요. 웬만큼 자신이 있을 때까지는 그냥 계속 복습하는 거죠. 여기 보시면 아시겠지만 두껍잖아요. 대략 한 2, 30문제 정도 될 수도 있겠네요. 이렇게 묶다가 웬만큼 자신이 있으면 빼가지고 8개씩 묶어가지고 잘 보관해 놓습니다. 그리고 틈틈이 간혹 가다가 그 8개짜리 갖다 끌어내가지고 복습을 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수학을 갖다가 묶어가지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학교는 전과정 합쳐서 한 100여 개, 고등학교는 전과정 합쳐서 한 600여 개를
완벽하게 외우고 완벽하게 이해하는 걸 목표로 삼으면 수학이 끝나가는 겁니다. 자, 오늘 옆에 앉아 계신 두 분들께 이제 의견 좀 여쭤볼게요. 코코님, 수학을 이런 식으로 공부하는 방식에 대해서 들어보신 적이 없죠? 네, 없어요. 어떻게 공부했어요? 깜지 쓰듯이. 이렇게 막 계속 써가지고 네. 이해가 안 되는 것도 일단 해설 보고 쓰기? 선생님 뭐 그 필기한 거 갖고 쓰기 이런 식으로 했다는 얘기죠. 네. 그래서 거기에 비해서 이거를 갖다 비교하면 이거는 쓰는 거는 가능하면 적당량 이상은 쓰지 못하게 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복습하는 거는 횟수는 여기 이걸로 체크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하나 둘 셋 넷 찍, 하나 둘 셋 넷 찍. 제 거 이거는 복습 얼마 안 된 거고요. 많이 된 거는 뭐 4, 50분에서 100번짜리도 있어요. 저도 머리 나빠서 여러 번 복습해야 되거든요. 자, 여기에 만약 어떤 좀 의문점이나 이건 고쳤으면 좋겠다라는 점. 우리 포샤님, 새로운 닉네임을 드렸는데 어때요? 본인이 예전에 공부했던 방식은? 저도 쓰면서 쓰면서. 네, 해가지고 그럼 똑같은 문제를 갖다 몇 번이나 풀어보신 경험이 있죠? 저도 한 10대 번 넘게 10대 번? 오, 수학 웬만큼 잘 하셨겠다. 네, 예, 여러분 보시다시피 수학 복습 여러 번 하는 분들이 수학 공부 잘해요. 몇 번이나 복습해 오셨어요? 우리 코코님. 또한 10대 번. 수학 잘 하셨겠다. 네. 자, 여러분 들으셨죠? 복습 여러 번 하면 효과가 높아요. 근데 두 분 다 비슷한 방식으로 하셨으니까 당연한 단점이 뭐겠어요? 시간이 엄청 많이 걸려. 그리고 너무 힘들어. 그렇게 공부하면. 근데 이렇게 공부하면 어때요? 어려웠던 한 줄 정도만 쓰는 것 뿐이고 나머지 건 그냥 눈으로 복습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종이 반 접어준 거 아무거나 주시겠어요? 네. 제가 또 하나 추천드리는 방식은요. 이 복습을 할 때 이렇게 대고서요. 한 줄씩 내려가면서 보는 게 훨씬 효과적입니다. 이러면 굳이 쓰지 않아도요. 눈이 방황하지를 않아요. 그래서 예전에 한동안은 이렇게 손으로 가리키는 것 같다 권장을 했었는데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제가 이제 추천드리는 방식이 이렇게 한 줄 한 줄 이런 식으로 읽으면서 복습하시기를 추천드리는 거예요. 그 다음에 최초로 나가실 때는 역순 복습하는 게 좋습니다. 역순 복습이라는 게 뭐냐면 1, 2, 3, 4, 5번 문제가 있을 때 5번 문제를 풀면 4번, 3번 정도를 복습하는 거예요. 단어는 5개가 단위라고 치면 수학 문제는 역순 복습이 한 3개가 좋습니다. 즉 복습을 2개 정도를 하면 돼요. 5번을 풀고 나서 좀 전에 풀었던 4번, 3번을 복습하고 6번을 풀고 나서는 5번, 4번을 복습하고 이런 식으로 하시면 좋습니다. 자, 우리 새로 오신 포시아님 뭐 특별히 뭐 느낌이나 혹시 문제점이 있을 수 있는 게 있다면? 아직은 잘 모르겠어요. 네. 여러분 장담하지만 이런 방식으로 정리하시고요. 진도는 항상 2개여야 됩니다. 모든 과목이 다 마찬가지예요. 한번 끝나고 나면 이제 하나가 되는데 진도는 2개여야 됩니다. 2개라는 거는 뭐냐면요. 처음 진도 나가는 이걸 갖다 예습 진도.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8개씩 묶었죠? 그 주기적으로 계속 복습해야 됩니다. 잘 모르겠으면 1대2의 비율을 지키시면 돼요. 1대2에서 시험이 다가올수록 1대3, 1대4, 마지막에는 1대9, 나중에는 100% 다 복습만 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런 문제를 8개를 드디어 처음 8개를 갖다 예습을 드디어 묶어냈다라고 치면 복습으로 2단위는 하셔야 돼요. 한동안. 자, 여러분들 반찬을 갖다가 다양하게 먹는 게 맛있잖아요. 서로 좋고 몸에도 좋고.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습만 쭉 하면 안 돼요. 예습하다가 복습도 섞고 다시 또 예습하다가 복습도 섞고. 근데 그 비율이 1대2 정도는 돼야 됩니다. 최소한 1대2. 많을 때는 1대10, 1대100도 좋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끊임없이 예습 복습을 살짝 섞어줘야만 됩니다. 자, 수학을 잘하는 실제 공부하는 영상을 오늘 보여드렸고요. 여러분들께서는 부디 이 영상을 참조하셔가지고 다들 수학을 잘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문제는요 서로 중복되면 안 돼요. 또 쉬운 문제도 안 됩니다. 쉬운 문제를 왜 풀어요? 제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보스럽다 생각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문제를 굳이 풀어보는 사람이에요. 알고 있는 문제를 왜 풉니까? 알고 있는 문제는요 답안지만 보고 확인하고 넘어가면 돼요. 그리고 그 문제는 찍 그어갖고 다시는 볼 필요가 없어요.
항상 수학 문제는 다양한 어려운 문제를 풀어야 됩니다. 아무리 어려운 문제라도 중복이 된 유형이 또 있다면 다시는 풀 필요가 없습니다. 차라리 새로운 비슷한 종류의 문제를 풀 바에는 이미 풀었던 어려운 문제를 한 번 더 푸는 게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비슷한 유형의 문제를 이렇게 모아놓는 식의 문제집들이 꽤 많거든요. 시중에 뭐 이와 비슷한 유형들 막 5개, 6개 모아놓는 문제집들이 있는데 무조건 유형당 한 문제만 푸세요. 그리고 정말 다른 공식들이 특이하게 결합이 돼서 완벽히 다른 문제다, 이런 문제가 아니면 같은 유형은 다시 풀지 마시기를 권해드립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